이제 휴전이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1단계에서 뭐 양측이 꼭 해야 될 의무사항, 그 다음에 그걸 잘 지켰을 때 2단계 가고 3단계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 1단계라도 지금 지키겠다고 하고 선언이 되면 상당히 분위기 좋아지죠. 그 다음에 뭐 휴전이 예를 들어서 1단계에서 2달이나 이렇게 가면 그 사이에 또 협상을 해서 종전으로 가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1단계에 들어가는 진입 자체가 이제 가능할까라는 것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하마스가 봤을 때 이스라엘이 진짜 종전을 할 그런 의지가 보인다고 생각했을 때 하마스가 들어오겠죠. 네네. 그렇지 않으면 하마스는 여기에 이제 도장을 안 찍을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워낙 요즘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 이야기. 그러니까요. 네, 국제 정세가 또 아주 심각합니다. 중동 이야기 해주실 고려대 중동 이슬람 센터의 성일광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중동의 일타 강사 우리 성일광 교수님. 지금 하마스의 새로운 지도자가 뽑혔습니다. 그렇죠. 예, 신화르? 예, 어디신지. 거의 뭐 어디신지. 하마스의 신화라고 할 수 있죠. 하마스의 신화? 거의 뭐 레전드를 쓰고 있다. 이 사람이? 예. 왜요? 그래요? 이 사람이 사실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 그 하마스가 가자지구 기습 공격을 네. 오케스트라, 마스터마인드 한 사람. 이 사람이? 예, 이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 그래서- 사람이 왜 지도자가 아니었고. 지도자긴 해서 가자지구 최고 지도자였죠. 그런데 이제 하마스 네. 최고 지도자로 가는 거구나. 전체로 이제 아예 올라간 다 먹어버린 거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스마일 하니에가 원래 카타르에서 가장 최고 지도자였는데 네. 암살이 되고 테헤란에서 암살이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새로 이제 선거를 했는데 음. 야흐야 시나르가 이제 통틀어 가자 카타르 통틀어 내가 짱이야. 그래서 지금 완전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 경쟁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경쟁자들이 있었죠. 예. 원래 이 사람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 뽑는 게 그냥 뭐 사람이 뽑는 게 아니라 네. 마즐리스라고 카운슬이 있습니다. 카운슬.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고. 위원회가 네. 있는데 뽑았는데 처음에 이제 뽑았는 사람이 나는 이거 나한테 너무 크다. 부담된다. 나 죽기 싫다. 뽑히면 죽는다. 뽑히면 죽는다. 네. 그렇잖아요. 사실 정치국 위원장이 서열상 하마스 최고 지도자단 말이죠. 네. 하니에가 그 최고 지도자란 이유만으로 사실 죽었단 말이죠. 하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나는 이거 못하겠다. 그리고 다음에 누가 오든 또 걔도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가능성이 높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고사를 했고 한 사람은요. 예. 또 다른 사람을 하니에 말고 뽑았는데 신화를 말고 뽑았는데 야흐야 신화르가 저 내 사람 아니다. 쟤는 안 된다. 내 라인이 아니라는 거죠. 네. 예. 하마스 내도 권력 암투 투쟁이 심합니다. 그래요? 라인 싸움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내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왜 이상한 사람을 뽑았냐. 네. 절대 반대 입장을 하니까 결국 마지막에 또 투표를 해서 본인 자신이 결국 최고 지도자가 그러면 내가 해야겠다 이래서 자기가 받아들인 거죠. 그럼 신화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가자지구에 있습니다. 가자지구에 있어요? 숨어 있는 거죠. 가자지구 어디 뭐 지하든 어디든. 지하든 어디 뭐 안 가든 뭐 산에 있든지 이스라엘이 뭐 지금 8개월째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있습니다. 근데 가자지구는 다 정리된 거 아니에요? 가자지구는 정리가 됐는데 네. 완전히 정리가 될 수가 없죠. 아. 왜냐하면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이스라엘 군이 오면 숨었다가 네. 군이 나가면 다시 나오고 땅굴에 숨었다가 아니면 팔레스타인 민간인 속에 숨었다가 군이 철수하면 다시 나오고 일종의 게릴라전을 계속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스라엘 군이 작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시나리오가 그러면 이제 됐으면 네. 휴전 협상이나 이런 건 더 멀어진 겁니까? 사실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너무나 강경한 사람이 지금 최고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네. 느낌상은 이제 뭐 하마스가 이제는 뭐 막 나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 이 사람이 서열상 1위는 아니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짱이었다. 예전 원래부터. 예. 그러니까 이스마일 하니에는 사실 바지 사장이었다. 얼굴 마담 같은 네, 거. 얼굴 마담이었고. 그리고 작년 알락사 홍수 작전이라 그래서 가자에서 기습 작전을 모든 걸 계획한 사람이 사실 야흐야 시누아르 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니아는 뭐 까따르 밖에서 정치국 위원장 외교 활동만 했기 때문에 본인 알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네. 공격하는 줄도 알려주지도 않았고.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별 차이는 없다. 그리고 지금 모든 하마스의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야흐야 시완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원래 실권도 이 사람이 갖고 있었고 그러다 네. 이제 이번에 이제 명실상부한 공적으로 이제 넘버원이 된 그런 그렇죠. 사람이라고. 예. 서열도 이제 아예 자기 자신의 권력에 딱 맞게 아예 그냥 가자와 카타르 통틀어서 자기가 서열상 1위가 됐습니다. 네. 대신 이제 굉장히 강경파는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경파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이스라엘이야 예. 뭐 네타냐후 뭐 워낙 강경파고. 그렇습니다. 강경파 대 또 강경파면 이게 평화 협상으로 간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네. 인질 협상을 하고 있어요. 뭐 이스라엘 대표단도 보내고 그다음에 미국 뭐 CIA 뭐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서 모여서 지금 이틀째 오늘이 2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야 돼요. 이틀 지금 협상을 하는데 어제 결론이 안 났고 네. 오늘 또 마지막까지 협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질 협상이 성사가 되면 이제 일제히 풀려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란이 인질 협상이 잘 되면 우리가 공격을 늦출 수도 있다. 네. 예, 지금 이제 한이엘을 죽였기 때문에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한다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계속 뜸들이고 있죠. 2주째 뜸만 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좀 이상해요, 그것도. 네. 그래서 뜸을 들이고 있는데 네. 가자 지구에서 인질 협상이 잘 돼서 전쟁이 끝나면 네. 우리가 전쟁을 이스라엘 공격을 늦추거나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해야 했습니다. 했는데 어. 사실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뜻을 내비쳤다는 것이 이제 지금 현 상황이죠. 이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사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자체가 강경파들의 등이 있어야, 그러니까 강경파들이 백이 있어야만 그렇죠. 지금 정치적 우위를 할 수 있는 예. 거기 때문에 이란은 협상되면은 저희 공격 안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도 이스라엘 쪽에서는 좀 계속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관건은 과연 이게 인질 협상이 될까? 네.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게 지금 가장 큰 관건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8개월째 협상을 하는데 네. 뭐 미국에서는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더 이상 우리는 뭐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최대한 이제 외교적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는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차이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가자 지구에서 작전을 하고 싶다. 네. 근데 하마스는 그런 게 어딨냐. 이거는 일시 휴전이 아니고 완전한 종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종결이 되면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서 완전 철수를 해야 된다. 전부 다. 이스라엘 철군. 예. 아, 완전한 철군. 완전한 철군. 이스라엘은 근데 지금 이집트와 가자 지구의 국경에 있는 필라델피 통로라는 거기에 하마스가 계속해서 땅굴로 무기를 가져온다든지 식량을 가져온다든지 돈을 가져온다든지 하는 네. 그 지하 땅굴이 있단 말이죠. 거기를 누가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거 이스라엘 군이 거기서 지켜야 우리가 하마스를 옥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은 최소한의 병력을 남겨두겠다 그러고 네. 하마스는 안 된다 무슨 소리냐 전쟁이 끝났으면 우리 땅에서 전부 다 나가라. 뭐 이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자지구 난민들이 지금 남부에 다 대피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북쪽으로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그때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은 그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마스 무장 대원이 있으니 무장 대원은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야 된다. 네. 모든 난민들을 다 체크를 하겠다. 네. 하마스는 뭔 소리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정부 이스라엘 군인들도 하는 얘기가 아니 그 많은 몇백만 되는 난민들이 북쪽으로 돌아가는 걸 어떻게 이스라엘 군인이 모두 다 체크를 하냐? 네.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냐는 사실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계속 내걸기 때문에 네. 하마스 쪽에서는 우리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의 입장은 분명했다. 7개월 전부터 우리는 종결만 되면 그리고 이스라엘 군만 떠나면 인질 다 풀어주겠다. 이스라엘은 그런 거 없다. 2달 휴전하고 다시 우리는 전쟁을 재개하겠다. 이게 이제 기존의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나온 얘기는 조금씩 입장이 조금 더 양보를 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네. 하마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오늘 마지막 남은 이 24시간 내에 인질 협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이죠. 보통 이럴 때 이제 그래도 양쪽 다 강경일 때 조금 명분을 그러니까 누그러뜨릴 수 있는 명분 주는 게 이제 국제사회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나 목소리일 네. 거 아니에요.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뭐라고들 주로 당근을 줘야죠. 당근을. 네. 당근책을 줘야 되는데 하는 얘기는 이제 당근도 주지만 채찍도 있잖아요. 네. 외교적인 압박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가자 지구와 이집트 국경에 이스라엘 군 말고 뭐 다국적군이나 아랍군이나 유엔군이나 니네 군 말고 다른 사람을 둬서 거기를 감시를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북쪽으로 가는 무장대원들을 체크하는 것도 니네가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해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다른 이제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미국 쪽에서는. 그리고 어떤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좀 포기를 시키고요. 네. 계속해서 나타냐후를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 이게 이제 결국 미국의 외교력과 유럽에서 이제 계속해서 나타냐후를 압박하고 있고 하마스도 물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도 물론 다른 조건을 좀 걸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을 협상을 가로막는 조건들은 이제 포기를 하면 네. 양보를 하면 결국 이제 체결이 될 텐데 저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에 협상이 안 되면 네. 다음 단계는 뭐예요? 다음 단계는 없죠. 없어요? 다음 단계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 상태로 현상 유지가 되고요. 그러면 이란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고 헤즈볼라도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할 겁니다. 근데 그 공격 수위가 어느 정도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럼 지금까지 이란이 좀 그 공격하겠다 하겠다 해놓고 뜸을 들인 거는 네. 이 협상을 위해서 좀 뜸을 들인 거예요? 협상을 기다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란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때리는 수는 있으나 그 때리는 수위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란이 보복을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간인들이 많이 사망한다. 네. 그러면 뭐 이거는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지 않죠. 네. 그럼 이란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과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제 그게 이제 결국 딜레마죠. 이란의 딜레마죠. 네.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보복은 해야 되는데 네. 보복을 했다가 민간인 피해가 많이 나면 더 큰 보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한이에 죽을 때 다른 피해는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아무도 없었죠. 한이에만 거의. 네, 한이하고 한이의 보디가드만 거의 있어요. 이란 사람은 거의 뭐 사망하지 않은 걸로 봤어요. 그래요? 예.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 하는 얘기가 네. 오케이 그래 이스라엘 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했다고 치자. 네. 이란아. 그럼 니네 다친 사람 없지 않니? 하마스 지도자만 죽인 건데. 하마스 지도자만 죽고 니네 그 뭐 게스트하우스가 약간 망가진 것밖에 없어. 깔끔하게 망가졌잖아. 완전히 붕괴되지도 않았어. 자존심은 엄청 상했겠지.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가 없으니까. 사람이 자존심만으로 살 수는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란은 그런 게 어떻게 우리 지금 뭐 모욕을 당했다. 그렇지. 우리 중요한 손님 네, 오셨는데. 아니 뭐 테헤란 이란의 중심부에서 네.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왔다 갔다 폭탄까지 설치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맞이했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 그리고 최고 지도자가 복수하라고 또 명령까지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제 막상 공격을 하자니 네.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얼마나 올지 와 또 이제 두려워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무기를 얼마나 갖다 놨습니까? 이스라엘 쪽에. 아니요, 지중해 쪽에다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냥 한 유럽 국가의 한 국가의 그냥 국방력 수준을 다 그냥 바다에 띄워놨어요. 지중해 쪽에. 네, 장난 아닙니다. 지금 뭐 F-22, F-15, 뭐 조기 경보기, 그 다음에 토마호크 150발 쏠 수 있는 뭐 핵 잠수함, 네. 항모, 뭐 타격단. 그래. 뭐 원하는 거 다 말해보세요. name it. 다 얘기해보세요. 다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쫄았어요 지금. 그래요. 네. 그리고 이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네.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혹시 이란이 가장 소중히 하는 핵시설을 타격하려고 하지 않을까? 네, 보복 공격을 한답시고 네. 우리가 만약 때리고 나서 분명히 이스라엘이 우리 공격할 텐데 핵시설을 타격할 가능성도 있다. 그게 이제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죠. 핵시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란은 방공망이 엉망이기 때문에 네. 이란이 지금 뭐로 먹고 삽니까? 중국에 원유 수출하고 가스밖에 없잖아요. 네. 그걸로 먹고 그거 다 때려 부시면 네. 이란 경제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지금 이란 경제가 이란 경제 제재로 되게 안 좋죠. 네, 제재로 지금 뭐 인플레이션 40% 지금 이란 화폐 지금 달러 대비 완전히 최악인 상황에서 이거 원유 수출까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경제 최악입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란의 의중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네요. 왜냐면 이란은 이미 많은 지금 겁을 먹고 있는 상태고 네, 네. 거기에 이란을 공격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전력을 배치를 해놨고 네. 이스라엘의 그 의중이 더 핵심이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의중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의 의중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이란의 공격 수위죠. 그렇겠죠. 예. 그러나 이란이 이제 공격 수위를 본인들이 마음대로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군사 기지를 향해서 쏜다고 쐈는데 실수로. 예, 잘못해가지고 민간 피해가 많이 난다거나 기간 시설을 향해 쐈는데 항구 시설 이런 거 쐈는데 민간 피해가 많이 났다. 이러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이란은 혹시 그 정밀 타격 무기들이 좀 있긴 있어요? 있죠, 탄도미사일 있죠. 그러니까 딱 원하는 위치만 딱 요만큼만 터뜨리겠다. 그렇죠. 할 수 있는 있긴 있는데 그게 워낙 거리가 멀잖아요. 2,000km잖아요. 그럼 또 오차가 생길 어떻게- 수밖에 없고 예, 또 그래서- 아이언돔이 대충 막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아이언돔하고 이스라엘의 요격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막기는 막는데 지난 4월에도 탄도미사일 10여 발이 못 막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 기지에 떨어졌어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정밀한, 더 성능이 좋은 마하 이런 탄도미사일을 쏘게 되면 사실 100% 요격하기는 장담 못하는 거죠. 이란 무기는 어디 저 러시아제예요? 아니죠. 이란이 직접 만든 만들어요? 거죠. 물론 초기 기술은 러시아나 북한에서 가져와서 미사일 기술은 뛰어나죠. 이란은. 예.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이란은 지금 계속 고민 중이고 네. 어느 정도 우리가 보복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명분이 있어서 다행히 그냥 공격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이제 이란은 고민 중, 이스라엘은 고민 중. 이스라엘도 고민 중. 어디 와봐라. 얼만큼 오는지 보자. 네. 이스라엘도 고민이죠. 이거 이제 지금 2주째 지금 최고 경계 태세를 하고 있어요. 네. 돈은 돈대로 깨지죠. 사람들은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도대체 언제 온다더니 언제 미사일이 날라오고 언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냐 이거죠. 이거 쉽지 않은 사람 심리적으로 되게 이제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예, 전쟁을 하고 전쟁 있죠. 중이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북쪽은 지금 계속해서 헤즈볼라가 로켓 쏘고 있죠. 네. 어제도 20발 이상 날아왔어요. 계속해서 저강도 전쟁을 계속 하고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지 않을까. 중동 쪽에 그래도 이제 제일 큰 키플레이어라고 하면 이란, 그다음에 사우디, 네. 이스라엘, 이집트도 들어가나요? 터키. 예, 튀르키예. 터키. 그 네. 정도. 그 정도는 지금 움직임이 없어요? 아니면 뭐래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우디나 쿠웨이트, UAE 같은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빨리 그냥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죠. 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국가 재건 사업이 이 중동 지역 안정화가 이렇게 안 되면 투자자들도 안 오고 기존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도 겁을 맞아. 먹어서 투자를 안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거기 신도시 만드는 거 이것도 지금 약간 안 좋죠. 안 좋죠. 안 좋은 영향이에요. 다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빨리 끝나야 지금 10개월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걸프 국가들은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다. 이거 빨리 협상을 해서 끝내고 싶은데 본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죠. 네타냐후는 혹시 내려올 가능성은 없어요? 나타냐후가 내려올 가능성은 쉽게 지금 연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연립 정권인데 연립 정권 내에 자기들이 싸워서 연정이 붕괴되는 것밖에 없다. 예, 외부적으로는 합법적으로 나타냐후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 전체가 다 거리로 나온다면 가능하겠죠. 예, 그러나 그렇게 되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이스라엘 국민들이 왜 나타냐후 되게 싫어한다는 얘기는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네, 지지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 전쟁 끝나면 바로 사퇴해야 된다가 거의 70% 가까이. 네, 그렇게 나오는 수준입니다. 근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끌어내리기는 쉽지는 않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안 끝내고 싶은 겁니까? 안 끝내고 싶은 마음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네,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왜냐하면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구구파 이 의원들이 네. 전쟁 끝내면
연정 탈퇴하겠다고 이미 얘기는 했거든요. 아. 가자지구 전쟁 끝내면 네. 안 된다. 하마스를 완전히 잡을 때까지는 전쟁 못 끝낸다. 전쟁 끝내면 우리는 연정 탈퇴하겠다. 아. 그거 나타내고로서는 사실 끝내고 싶어도 끝내면 바로 자기 그냥 예. 총리직 사임이 전쟁 예. 끝이네요. 예. 그러니까 총리직을 내려놓을지 전쟁을 그만둘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게. 그러나 또 재밌는 건 네. 만약 여기서 전쟁을 끝내고요. 이번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으면 인질 협상에 대해서 전쟁이 끝나면 네. 더 좋은 당근이 아주 큰 당근이 있어요. 뭐요?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을 하고 싶어요 지금도. 네. 근데 문제는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주겠다는 어떤 비전만 제시를 해라 이스라엘한테. 지금 당장 세울 수 없으니 네. 약속을 해라. 5년 안에 뭐 7년 내에 반드시 세워주겠다는 비전만 제시해도 우리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하겠다고 이미 네. 여러 차례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나타냐후는 본인이 여기서 전쟁을 끝내고 연정이 무너지고 네. 그럼 90일 내에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임시 총리잖아요. 네. 90일 동안 총리직을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걸 합의를 해서 사우디하고 관계 정상화 90일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자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근데 또 네타냐후 입장에서 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내세운 총리라는 오명이 생길 수도 그럴 있는 수 있죠. 팔레스타인 국가를 약속한 국가를 세워준다고 약속한 총리라는 오명을 쓸 수 있죠. 우파 쪽에서는. 네. 그러나 뭐 사람이 다 좋은 일만 할 수 있습니까? 큰 이름을 남기려면 또 더 큰 걸로? 우파들한테 욕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100% 깨끗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No pain, no gain. 예? 근데 그게 나타냐후가 뭐 자신의 원래 철학이라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네. 나타냐후 원래 철학도 그거 아니, 아니잖아요. 나타냐후가 2020년에 아랍에미레이트랑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잖아요. 네. 나타냐후가 한 거거든요. 트럼프랑. 네. 그러니까 본인이 걸프 국가 최초의 그러네요. 국가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아랍에미레이트, 모로코, 뭐 수단, 바레인까지 다 했어요. 네. 이번에 사우디까지 하면요. 사우디는 급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국가예요. 이걸 하게 되면 다른 아랍 국가들도 다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거 길이길이 이름 남기 완전 레전드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좋은 기회를 버립니까? 근데 대신 그 대가라는 거는 이스라엘 내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드는 거. 근데 본인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이제 총리직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네. 이거 하면 그러니까 세워주겠다는 약속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총리가 하든지 다음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본인은 세워주겠다는 비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초석을 다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중동 국가들이랑 이제 국교 정상화하고 예. 그런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우고 자기는 퇴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아니 총리직을 16년, 17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뭐 얼마나 더 합니까? 정말 욕심이 하긴 그래. 가합니다. 예, 욕심이 가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그만둘 생각 별로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중동에서 벌어질 뭐 이벤트들 가운데 제일 주의해서 좀 봐야 될 뭐 이벤트 같은 거 있다면 뭐 결국 이란 공격? 이란과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 수위. 그다음에 그것이 더 될지 안 될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또 거기에 대한 보복 공격 수위. 네네네. 거기에 따라서 계속 공방전이 이어질지 아니면 4월 달처럼 그냥 1회전이 끝나듯이 이번에 2회전이니까 2회전이 그냥 짧게 한 대 치고 때려받고 한 대 치고 받고 그냥 끝날 것인지. 물론 변수는 혹은 돌발 상황 너무나 많습니다만 그래도 교수님 보실 때 어느 정도 주고받고 끝날 거다 아니면 안 주고받고 끝날 거다 혹시 예상을 지금 저는 네. 이번에도 이란이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이스라엘과의 어떤 전면전을 가진 않을 이스라엘의 거고. 그 엄청난 보복 공격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네. 본인들이 잘 알고 있고. 네. 그다음 미국의 전략 차선이 저렇게 전개돼 있는데 이 상황에서 무모하게 이스라엘 민간인 피해가 많이 나는 그런 공격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분명 이란 내에도 지금 세력이 나눠지잖아요. 이란 혁명 수비대는 그런 공격을 하고 싶어해요. 실제로 네. 테라비브 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 지금 개혁파 대통령은 이미 최고 지도자한테 가서 보복 공격 제한적으로 하자. 네. 네. 이스라엘 본토보다는 이스라엘 모사드가 있는 이라크의 쿠르드 지역이나 이런 모사드 기지만 좀 때리자. 네. 해외. 어. 그러니까
생색을 내자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자고 하는데 혁명 수비대는 안 된다. 우리 절대 본토 공격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정은 누가 하냐?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분위기는 저희가 좀 알 수 있습니까? 그 분위기. 그 분위기는 이제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하메네이가 계속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 네. 이 협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지난 4월에 최초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잖아요. 네. 네. 그 기점이 상당히 변곡점이 된다. 그래서 이란의 정책이 전략적 인내에서 적극적인 공격 자세로 바뀌었다라는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고 네. 또 한쪽은 그 반대쪽으로 여전히 이란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정책을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부터 받을 보복 공격이 심상치 않다. 그리고 그 피해가 더 심하다. 오히려 네.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란도 이번에는 조심할 것 같다. 이렇게 두 스콜러가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참. 제한된 공격 정도로 예. 아마 갈 가능성이 예, 조금 더 저는 무게를 좀 두시는 것 조금 같습니다. 높지 않나. 51대 49. 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은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낸 게 있어요? 아니면 내죠. 뭐라 그래요? 절대 미국은 지금 확전 안 된다. 확전 안 자제. 왜냐하면 선거가 걸려 있잖아요. 이란 참화가. 예, 이게 민주당이 안 좋은 악재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확전되면 민주당한테 악재예요? 악재죠. 트럼프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니네 중동주체 그지같이 해가지고 지금 이게 뭐냐. 내가 있을 때 전쟁 한 번도 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면 해리스한테 안 좋죠. 안 좋기 때문에 이거 절대 막아야 되는 지금 사안이에요. 이 선거가 걸린 지금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요. 네. 물론 뭐 외교 정책, 이 중동 정책이 뭐 미국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박빙 상황에서 네. 박빙 상황에서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빨리 막아야 되는. 그리고 유가가 오르잖아요. 지금 벌써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 유가 오르는 것 자체는 경제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럼 니는 뭐 외교도 못해, 경제도 못해.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죠. 미국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는 절대 막아야 될 그런 상황이군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안 그래도 좀 여기 때문에 사실 뭐 전체 뭐 배도 좀 돌아와야 되고 뭐 하여튼 일이 굉장히 복잡한 게 많습니다. 심합니다. 그래서 네. 저 뭐 홍해는 다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호르무즈는 뭐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뭐 그것도 사실 불안한 상황이고 네. 결국 문제는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야 돼요. 아,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면 후티는 분명 이스라엘 공격을 중단한다 그랬고 네. 홍해도 그렇게 우리가 괴롭히지 않겠다. 네.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안 끝난다는 얘기죠. 네, 올해 말까지 안 끝나요. 이게 일단 끝날 예, 거예요. 올해 말까지 안 끝날 것 같아요. 올해 말까지. 올해 말까지 안 끝날 네. 것 같고요. 네. 그 이번에 만약에 협상이 오늘 안 되면요, 네. 올해 말까지 안 끝나고 내년까지도 갈 수 있어요. 혹시 오늘 나올 협상이 뭐 완전 휴전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뭔가 진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협상이 뭐 완전 휴전은 아니더라도 이제 휴전이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1단계에서 뭐 양측이 꼭 해야 될 의무사항, 그 다음에 그걸 잘 지켰을 때 2단계 가고 3단계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 1단계라도 지금 지키겠다고 하고 선언이 되면 상당히 분위기 좋아지죠. 그 다음에 뭐 휴전이 예를 들어서 1단계에서 2달이나 이렇게 가면 그 사이에 또 협상을 해서 정도대로 가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1단계에 들어가는 진입 자체가 이제 가능할까라는 것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1단계 조건이 이스라엘 완전 철군이군요. 그죠. 완전 철군 안 해도 일시 중단. 일시 중단. 일시 중단이거나 그다음에 뭐 인지 석방 그다음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마스가 봤을 때 이스라엘이 진지하다. 그리고 하마스가 봤을 때 이스라엘이 진짜 종전을 할 그런 의지가 보인다고 생각했을 때 하마스가 들어오겠죠. 네네. 그렇지 않으면 하마스는 여기에 이제 도장을 안 찍을 겁니다. 그 인질의 숫자가 양쪽이 비슷비슷해요? 아니죠. 차이 많이 나요? 이번에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이 한 200명 되는데 250명 되는데 지금 남은 인질이 한 110명 정도 돼요. 거기서 뭐 사망한 사람도 있고 네.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쪽에 잡혀있는 하마스 대원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 훨씬 많죠. 몇천 명이 넘죠. 그래요? 그건 전쟁 중에 잡힌 게 아니고 네. 이번 전쟁
전에 이미 작전을 통해서 잡아놓은 하마스 대원들이죠. 네네. 아, 그 사람들 풀어달라 이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하마스에서. 실제로 전쟁 중에 잡힌 하마스 대원도 지금 한 1,000몇 명이 잡혀 있어요. 아, 그래요? 이번 전쟁에서 인질로 잡힌, 인질이나 생포된 네네네. 하마스 대원들도. 네. 아, 근데 뭐 쉽지 않을 것 같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네. 근데 쉽지 않다고 막 확전을 걱정할 상황도 아닌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하마스하고는 문제가 없는데 네. 이란과 헤즈볼라가 문제죠. 아. 이란과 헤즈볼라가 문제인데 이란 같은 경우는 2,000km니까 어느 정도 4월 달처럼 요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 뭐 독일, 뭐 요르단 뭐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쏘기만 해라. 우리 다 마친다. 이러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헤즈볼라는 국경이 가깝잖아요. 이스라엘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격하기가 힘들어요. 헤즈볼라는 네. 이란의 컨트롤을 좀 받는 거죠? 컨트롤을 받는데 이스라엘이 한예만 죽인 게 아니고 헤즈볼라 2인자도 같이 죽였잖아요. 몇 시간 차이로. 아. 네. 아, 헤즈볼라 2인자가 지금 죽었어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헤즈볼라도 단독으로 열받아 있는 상태죠. 예, 지금 따로 열받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빚이 두 개죠. 이란의 빚진 게 있고 헤즈볼라의 빚을 졌어요. 근데 네. 빚을 갖고 싶은데 공격 안 하고 지금 계속 뜸을들이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우리 성일관 교수님 사실 좀 어렵거나 좀 힘든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경쾌하게 풀어주셔서 예. 욕 먹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아, 이건 뭐 매일 드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네. 오늘도 재밌게 풀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중동 이야기는 궁금한 거 생길 때마다 우리 교수님 좀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성일광 연구실장님이었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